네, 주식시마론 오늘 목요일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얼어붙은 IPO 시장 흥행 불씨 살릴 종목은 하반기 IPO 유망주에 대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윤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폐배터리 종목들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성일하이텍 그리고 오늘 세비캠까지. 세비캠은 지금 거래대금 순위는 좀 밀려나 있어요. 장 초반에는 3위까지 올라서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뭐 상승 탄력도 다 둔화시키고 4% 정도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얼어붙었던 IPO 시장이 해빙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비캠이 장 초반에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상반기 IPO 시장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IPO 시장 1월 1일부터 8월 초까지 총 봤을 때 공모 금액이 14조 4,471억 원이 나왔습니다. 8월 2일까지고요. 이때 지금 상장한 기업이 58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 지수의 왜곡까지 일으켰었다는 이 대여를 제외를 한다면 지난해 대비했을 때 75%나 이 시장이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착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LG, 엔솔이 거의 뭐 블랙홀처럼 모든 증시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그게 또 이제 뭐 반대급부로 또 역효과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흘러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올해 코스피는 이제 두 군데 LG 에너솔루션하고 수산 인더스트리트 이렇게 이제 상장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코스닥 기업은 말씀하신 56군데 지금 어제까지죠. 파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총 한 14조 이상이 상장하는 쪽에 이제 자금이 몰렸죠. 예년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한 6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시장을 비교해 보면 한 10배 정도 IP 공모에 자금이 몰렸다는 그 자체로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 커졌고 상장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금액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얘기 드린 대로 LG 엔솔이 거의 뭐 12조 8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LG 엔솔이 모든 시장을 독식했다. 블랙홀 좀 빨아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LG 엔솔은 첫날 상장해서 118조 정도 시총을 또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고요. 또 아쉽게도 또 따상에 아주 미세하게 또 따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악재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IPO 공모를 통해서 기업들이 따상을 예전처럼 하는 그런 트렌드는 좀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하튼 간에 현재까지로서는 그 LG 엔솔이 그 주가 되면서 전반적인 IPO 공모 시장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착각을 좀 불어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좀 연출이 됐다.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셀 기업이 상장이 되면서 정말 많은 말과 원성들이 있었고요. 8월 초까지 했을 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우리 시장의 공모 금액은 14조 4,471억 원,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2조 7,500여억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공모 금액은 실제로 2조 원이 채 안 되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조 7,448억 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이 IPO 규모 자체가 LG 엔솔을 제외하면 크게 줄었죠. 마이너스 75%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IPO 시장의 분위기가 좀 위축되면서 줄줄이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형급들 가운데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 심리 위축도 있고요.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의 인상 영향도 있었을까요? 네네. 지금 대형급 기업들이 지금 IPO를 지금 이제 상장을 철회하고 연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좀 3번 연속 상장을 좀 연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글로벌 악재 아니겠습니까? 트리플 악재,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이제 원자재 공급 및 교란 및 공급망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원자재 값이 뭐 거의 30% 이상 폭등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또 이 부분하고 또 이제 팬데믹이 또 계속 재확산되면서 중국 봉쇄
여기 이제 트리플 악재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달러 강세 때문에 여러 가지 환율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여타 국가들은 또 수출 부분이라든지 여러 그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증시에 또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기업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어떠한 좀 안정되고 호재라든지 호락호락한 시장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큰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장을 한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기업들은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상장을 해서 저평가된 금액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 그런 또 심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또 자금이라든지 자금 확보라든지 또 기업을 빨리 또 일궈야 돼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또 작은 중소 상장 예정돼 있는 기업들은 또 급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평가된 금액이라도 또 상장을 하는 또 기업들도 있고 이런 이제 시장에서 좀 양면성과 이런 다양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SK 쉴더스라든지 원스토어, 테림페이퍼, 말씀드린 현대 오일뱅크 같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다 지금 연기하고 다시 좀 때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한자 용어로 뭐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때를 기다려서 좋은 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는 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게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또 다 기업들도 또 부담이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라든지 뭐 어느 누구도 예일 수 없듯이 부채가 또 많은 기업들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또 시장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에 맞춰서 또 연장하고 상장을 철회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이런 풍속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IPO라는 게 결국에 이 모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공개를 하고 이런 일반 투자자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인데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결국에 그 기업들은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 자금을 활용하는 그렇죠. 방안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 계획도 또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말씀하신 대어들은 좀 더 재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PO 시장의 온도가 그래도 조금씩은 반등하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폐배터리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그래도 이들 기업들이 예상 밖의 좋은 움직임, 주가상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런 IPO 흥행 움직임을 봤을 때 2차 전지나 모빌리티 쪽에 대해서 실제 투자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유망 업종을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열악하고 지금 뭐 여건이 참 어떻게 보면 최악의 증시 상황이죠.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과대 낙폭은 없겠지만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서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주도주가 이끌어가는 테마 섹터라면 이제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자동차 또 로봇이라든지요. 유통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공모에 의해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런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좀 저평가돼서 일단은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또 저평가돼 가지고 또 상장하고 나서는 또 그 이제 가격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몰리고 또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수익성을 낸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또 몰리고 관심을 받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 모빌리티, 자동차, 차세대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 로봇 부분, 네. 또 유통 플랫폼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이제 유망 업종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IPO 시장이 이 얼어붙은 수준에서 조금씩 해빙되면서 움직이는 쪽이 2차 전지, 모빌리티,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와 로봇, 네, 유통 플랫폼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이 업종을 보면 또 하반기에 어떤 유망주가 올지도 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IPO 종목들이 아무래도 공모 희망가 밴드 하단도 못 채우고 더 밑에서 공모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IPO 종목들이 박앤세일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공모주들의 상장 이후 성적표를 좀 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장하는 이제 이 상황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박앤세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요 예측이 좀 부진하지만은 오히려 이게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국내 주식에서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루닛이라든지 뭐 영창케미칼, 뭐 넥스트칩, 성일하이텍, ICSHC 등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도 상장하면서 좀 이제 낮은 단계, 가장 그 밑 단계에서 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이 상장이 된 기업들이 꽤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이 이제 수요 예측하고 일반 청약 공모에서는 좀 부진한 면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상장하고 나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거죠. 왜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이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이제 순환 섹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면밀히 해갖고 수익을 투자자 입장에서 내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엇박자가 나면 또 물리고 손실 나다 보니까 이런 차라리 이제 이제 좀 낮은 단계에서 상장된 이런 매력적인 가격을 잡아서 차라리 여기서 수익을 좀 보자라는 이제 투자자의 심리가 투심이 몰려가지고요. 의외로 주가가 오르는 네. 그런 경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수요 예측에서는 이제 부진해서 좀 실망을 했으나 의외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떤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새옹지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으나 또 반대로 반색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장 상황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밸류에이션 계산 해보셨나요? 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네네. 이 말은 아무래도 공모하는 그 기업들이 네. 실적 대비해서 그래도 그 주가도 여전히 아직 좀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뭐 지난해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한창 호황일 때보다는 거품이 좀 쏙 빠진 가격으로 상장되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좀 공모가 희망밴드보다 더 낮은 주가에서 공모가가 형성되다 보니 상장 이후에 일단 상승을 하긴 하지만 또 그 상승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확실히 좀 저가이기 때문에 어떤 반등이 나온 수준이지 않냐.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루닛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루닛 같은 경우는 희망 공모가 밴드가 44,000원에서 49,000원이었던 AI 진단 솔루션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 종목이 3만 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상장 당일에 일단 4만 원까지 올라서서 이것도 희망 공모가보다 아래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날에 48,950원. 그러니까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49,000원 선 부근을 딱 터치하고서 그러고 그냥 밀려 내려갔거든요. 오늘 주가는 42,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기술적인 반등이랄까요? 저가 매력에 기댄 반등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실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저가로 공모돼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추세 상승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따라줘야 되고요.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예,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선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되게 저가 매수와 상승을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장 상황하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 부분이 있고 네.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트 가격은 충분하다. 그리고 추가 수급이 몰렸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우선적인 그런 매력이지만은 그 이후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매출이라든지 시장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투심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보여지면서 그런 것들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주가는 뭐 한계를 보여주는 게 역력합니다. 일단은 루닛이라든지 성일 네. 하이텍이 횡보하는 수준인 게 이게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눈에 띄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상장을 연기하는 것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상장하는 게 기업에 더 유리하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이제 브랜드는 기업 이미지, 그 큰 기업들은 이제 이미지도 생각하고 현대 오일뱅크 같은 거 3번이나 지금 이제 그 상장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기업 오너라든지 CEO 임원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상장을 했다가 이제 그 예측소에서는 이제 아주 평가를 박하게 받았으나 막상 이제 상장으로 하니까 뚜껑을 여니까 수급이 몰리고 지금 이런 시장과 맞물려서 투심이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가치 상승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단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해서 상장을 한 기업들은 또 반전의 카드를 또 시장상에서 수혜를 얻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제 큰 기업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상장을 하려는 의도.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또 어떤 상장이 호전돼서 또 그때 상장을 했을 때 제값을 또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요. 그거는 이제 어디가 정답이고 어느 게 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또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적정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업 측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이제 전부일 수는 없고요. 예. 양면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과감하게 결정해서 시장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장을 해서 수요 예측은 좀 떨어졌으나 또 그래서 반전의 카드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또 아주 그 정확하고 유리하다고 평가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공존하는 시장이니까요. 네. 올해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의 IPO 기준은 좀 더 깐깐해졌다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뭐 2년 전으로 해갖고 얼마나 바이오 기업들이 이 상승세를 누렸습니까? 기대감, 또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또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치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약이 좀 개발돼서 시장에 나온다면 뭐 그거는 이제 파급 효과라든지 기업의 이제 매출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투심이 몰려서 상당하게 이제 호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그런 전반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결과물이 없었던 거죠. 어떠한 이제 신약 기대감, 연구 개발을 하나, 결국에는 뭔가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카드나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기업들 차트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대내적인 악재에 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증시가 내려와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은 더더욱 좀 빠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장하는 데 있어서 심사 기준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제 또한 이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강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많이 준비하고 견실했던 바이오 이제 신흥 유망 이제 새 출발을 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너무 규제가 심하고 많은 거를 지금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뭐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많은 투심이 몰리면서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또 많은 또 수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투자금이 들어오면 또 연구개발도 물론 했겠지만은 뭐 이유 불문하고 어떤 결과물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규제라든지 심사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게 상장하는데 상당한 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측에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IPO를 할 때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이상 결과라든지 기술 이전의 성과, 사업성 등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자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 IPO나 될 수는 없겠네요. 예, 아무 바이오 기업이나 IPO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거래소의
그 어떤 그 조치들을 좀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기대해 보시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는 IPO 후속 주자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가장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예. 이제 저는 소카를 보고 있습니다. 소카가 일단은 이제 뭐 지금 그 하반기 이제 선두 주자죠. 그리고 이제 카쉐어링 시장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1조 1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수준의 공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모가는 한 33%에서 50% 할인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할 계획인데 기업 가치는 한 3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요한 게 소카가 어떻게 상장을 해서 이제 그 시장에 안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후발 주자 또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또 이제 그 가치라든지 평가, 상장에 대한 그 결과가 맞물려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는 기업이 이제 현대 오일뱅크인데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년하고 18년도 시도했다가 지금 3수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세계 최고 시가 총액 자랑하는 이제 아람코가 네. 지분 한 17%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유 업계가 지금 최근에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원유가가 네. 워낙 뛰어가지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상장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 정유업계에 어떤 시장을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이렇게 또 귀추되는 주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뱅크죠. 인터넷뱅크. 국내 1호 이제 인터넷뱅크 기업인데요. 기업 가치는 이제 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피터하고 관련해서 이제 팬뱅킹, 이제 팬뱅킹이라는 게 기업에서 쓰는 뱅킹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수익 구조를 내고 있는데 이제 K뱅크도 좀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리, 방송 광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새벽 배송으로 해갖고 이제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10년 이하의 스타트 기업, 유망한 아주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하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적자가 좀 커요. 5천억 원 정도 적자가 있었고요. 근데 대신에 기업 특례 적용을 받아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이커머스 1호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장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우리생협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이 된 유기농 기업인데요. 이제 특징이 이제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 부분이 특징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놀자가 있습니다. 야놀자 전에 오아시스 말씀드렸고요. 야놀자가 있는데 손정희 뱅크 소프트 회장이 2조 원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제 투자의 또 귀재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네. 선별하고 이제 기업 보는 안목이 상당히 대단한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자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상장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20년에 상장을 했다가 이제 고배를 마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인터파크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호재고 어떻게 또 이제 평가를 받을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다 누구나 쓰지 않습니까? 카카오티 국민 어플이죠. 그래서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카카오가 좀 여러 가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평가라든지 이미지가 많이 퇴색돼 가지고요. 뭐 아시겠지만 골목 상권까지 뭐 카카오 미용실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이미지라든지 여론 악화 때문에 이제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짙은데 하여튼 뭐 이 카카오 모빌리티도 좀 하반기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IPO 후속 주자들 쭉 보시면 모빌리티 관련 기업 먼저 가장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소카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정유 쪽에 대여 현대 오일뱅크, 그리고 핀테크의 K뱅크, 또 유통 쪽이죠. 유통 플랫폼, 이커머스, 네, 컬리와 오아시스, 그리고 여행의 야놀자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소카, 아까 강조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소카의 상장이 IPO 시장 부진을 돌려세우는 그 IPO 흥행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공모 받아봐야 되나요?
뭐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카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그 낮은 단계 가격으로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이니까요. 33%에서 50%까지면 이제 할인율로 적용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공모주 낮은 그 매력적인 가격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4일하고 5일에 이제 기관이 수요 예측을 하고 10일이라고 12일에는 이제 일반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로는 지금 3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말씀드린 1조 2천억 원에서 1조 한 6천억 원 가까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소카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0억 원대를 갖다가 이제 조성을 해서 이제 투자도 하고 기업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카 공모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일정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일반 청약이 8월 1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희망 공모가 34,000원에서 45,000원 수준이고요. 소카의 IPO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IPO 시장 역시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50배 수익 종목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네. 예, 확실히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미국 네. 쪽의 반응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핀테크 업체라고 있습니다. AMTD라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장하고 나서 5,000%가 넘었어요. 예, 5,000%가 넘는 상승을 해서 이건 뭐 이거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골든선 에듀케이션이라는 또 기업은 650%, 비라이트 바이오라는 기업은 또 460%, 중앙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은 또 100% 정도 상승하는 이런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뭐냐면 이제 경기 둔화가 지금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시장이고 타계에 가려는 그런 경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 미래, 가능성, 성장성 이런 부분에도 중심을 두고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미 증시나 우리 증시나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저 며칠 사이 이제 반등을 저점을 딛고 좀 어제 오늘도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미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성장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도 이제 투자자들 투심이라는 게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수익성을 날 수 있는 네. 섹터가 뭔지, 네, 파트가 네, 뭔지 찾다 보니까 이런 이제 특별히 이제 투심이 움직일 수 없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이런 IPO 상장 시장에 또 이렇게 투심이 몰려서 이런 이제 성장을 보여주지 않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래 성장성에 투심이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의 열기가 엄청나네요. 그래도 이 네. 열기가 살아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렇게 5,000%의 수익이 나왔던 그 종목, 아까 말씀해 주신 종목 이름도 좀 어렵긴 해요. 네, AMTD라고요. AMTD 네. 디지털이라는 디지털. 맞습니다. 기업인데 이 종목은 핀테크 업체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미래의 성장 기대가 높은 섹터군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한 열기를 보여준다라는 점을 미국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또 모빌리티라면 미국 쪽에서는 핀테크와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하반기 IPO 시장 분위기 턴어라운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IPO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주식 시장 상황이 지금 참 어렵죠. 지금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이제 반등을 거의 다졌다. 그래서 이제 썸머 랠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미 정부라든지 연준은 어떻게 하든지 11월까지는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증시 상황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미 인사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연착륙 할 수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립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전반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그런데 자꾸 이제 시장을 달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끌고 나가게 립서비스를 많이 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 부분이 이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 상에서는 IPO 같은 경우도 이제
묻지마 투자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옥석가리기를 또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이제 소카가 지금 하반기에 가장 선두 주자 기업이고 가장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소카가 어떻게 또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발 업체들의 또 이제 흥행이 달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AI, 이제 뭐 반도체, 로봇 요런 이제 UAM이라든지 뭐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요런 이제 관련 섹터를 보시면서 또 이게 관련된 IPO 상장 기업들을 좀 분석도 하시고요. 이렇게 좀 공부도 하시고 면밀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통 물량이 이제 늘어나기 전에 보유예수 물량하고 관련돼서 예. 유통 물량이 늘어나기 전에 만약에 이제 상장에 접근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투자 전략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투자 방식은 이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상장을 하는 기업들 처음에 접근한 건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어떤 시장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투자 방법 전략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연속돼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이제 예고돼 있는데, 하여튼 뭐 투자하시는 분들 면밀히 보시면서 그 안에서 잘 분석하시고 신중하게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 네. 잘 접근하셔서 하반기에는 좀 수익을 좀 안정되게 이어가고 시장이 또 살아났으면 그런 바람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카의 창업주는 다음에 신화로 알려진 이재용 대표입니다. 이재용 대표가 예전에 KBS 황현정 아나운서랑 네, 결혼했던 결혼했죠. 그 대표인데 이분이 최소 상장 이후에 1년 동안 주식을 안 판다고 했거든요. 지분 100% 갖고 있는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최대 지분 18.5% 보유하게 되는데 이 이재용 창업주가 최소 1년간 보호해서 묶어놓겠다는 거죠. 그 주식 안 얘기했습니다. 팔겠다라고 했고 또 이 밖에도 SK나 롯데 같은 다른 이 소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적어도 6개월은 주식 안 판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소카에 대한 상장 기대감, 모빌리티 쪽이기도 하고요. 네. 렌터카 기업. 네, 맞습니다. 예,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상장하는지 과정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대 지수의 상승세가 꾸준합니다. 코스피는 시가보다 밀려나 있긴 하지만 2470선을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목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금요일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